자, 25학년도 고2 3월 학평입니다. 철학 질문이고요. 뭐 본유론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귀납법, 연역법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잘 봐.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너네들한테 얼마나 네가 본유론자 또는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냥 저는 사실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녀회에서 떠드는 엄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맥락은 없어요. 뭔가 중요한 것도 없어. 그냥 퍼뜨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부녀회에 계신 뭐 저도 물론 부녀회를 나갈 나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지만 쭉 한번 들어보면은 이 엄마는 A가 중요하다, 이 엄마는 B가 중요하다, 이 엄마는 C가 중요하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염두 한번 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랑 나 이렇게 두 개의 지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절대적으로 내가 당부 하나 드릴게. 절대로 가나 둘 다 잃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란다. 아시겠니? 자, 왜 없어야 될까? 니네 둘 다 소화 못해요. 나도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가를 읽고 나서 문제를 최대한 건들고 필터링을 선택지 다수 필터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읽고 나서 최종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얘가 지금 모평 합평이 아니라 내신인 만큼 얘는 시험장 가가지고 요 지문들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자료를 다 받아가실 건데 여기 지금 내가 다 비워놨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야. 비워놓은, 그러니까 비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서 납득하시고 니네 혼자서 조금 분석 같은 거를 조금 뭐랄까요, 시간을 막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으나 안 투자할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본유론자 뭔 말인지 몰라? 읽어봐. 인간의 경험에 앞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정신 속에 각인된 것들, 잘 봐. 저는 이거를 선천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선천적인 것을 본유적이라고 하면서 필연적 진리, 필연적이다 반드시 진리다라고 하는 걸 저는 참이라고 보기로 했고, 반드시 참인 것들은 갖고 태어난다, 본유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누구? 본유론자들은. 본유론자들에 의하면 필연적인 진리란 본유관념으로, 자 뭔지 모르겠어. 자 본유관념으로 반드시 참인 지식이래. 그럼 본유관념은 뭐 반드시 참인 지식이야. 누구에게서는? 본유론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의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귀납법을 적용한 과학적 관찰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본유관념을 인정할 수 없겠다. 잘 봐. 철학은 항상 과학적인 사실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 과학적인 관찰과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나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본유론자들은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왜? 어차피 모두가 다 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근대 경험론과 본유론자들은 서로 입장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험론자인 로크는, 잘 봐. 경험론 로크는 그러면 본유론에 반대하는 입장일 거야. 한번 가봅시다. 갓 태어난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백지 상태에 비유하면서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 뭐 나왔어? 귀납법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본유론자들이 본유관념으로 보는,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대표적인 것으로 동일류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로크는 얘네들에 대해서 반대할 거야.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와 같은 것을 동일률이라고 하고, 자 그냥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일률 무슨 율,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동일률은 뭐야? 이거야. 어떤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같은 것을 모순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누구나 참이라고 하는 지식 본유적인 것이다. 앞에 뭐 나왔었죠? 본유관념이다. 로크는 본유론자 아니야. 경험론자인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 왜? 백지성태라고 얘기했잖아. 그것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정신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례 예시를 들어 동일률과 모순율이 원래부터 선천적인 것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의되는 것임을 부정하였다. 왜? 얘네들은 로크는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경험에서 습득되는 것이다라고 봤었죠. 즉슨 후천적이라고 본 거야. 로크에게 어떤 것이 정신 속에 각인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의식하는 것이었다. 각인된다, 노우로 된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경험으로 이해하고요, 의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이 사례는 동일률과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앞에 했던 말 동어 반복되고 있고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했다. 잘 들어. 로크는 본유적이다, 보편적 동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은 아닌 거야. 본유론자들이 얘기하는 본유적인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로크는 본유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다.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갈게. 로크는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하는 자, 필연적 반드시 관계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 앞에서 근거였고 뒤에 또 하나의 근거로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라는 지식을 제시했다.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 이 지식은 필연적인 진리, 반드시 참이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죠.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진리는 본유관념이어야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지식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잘 봐. 얘네들에 따르면 단맛은 쓴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유관념이에요. 하지만 이 지식은 감각적 경험에서, 그러니까 봐봐, 단맛을 먹어봐야 돼. 또 쓴맛도 먹어봐야 돼. 즉슨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본유론자들은 이 지식을 본유관념인 어딨냐? 보편적으로 동일되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모순을, 그러니까 지들끼리 얘기하고도 지들끼리 모순이 있으니까 로크가 개빡쳤겠지. 어떤 건 본유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본유관념, 어떤 건 본유관념이 아니라 니네끼리도 왜 그렇게 모순이 심하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모순을 간파한 로크는 이 근거를 통해서 본유관념이면 반드시 보편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본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확인되시죠? 로크는 인간의 정신이 일종의 백지와 같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정신은 먼저 감각이라고 하는 것. 그럼 로크 입장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경험이랑도 연결할 수 있겠지. 달다 쓰다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들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뭐를 통해서?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우리 감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감이라 그러죠.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청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그는 이 관념들 중에서 일부 관념들에 대한 추상작용을 통해, 자, 저는 여기서 추상작용, 상상이라고 두거든요. 네. 철학에서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이라고 둡니다. 저는 그냥 상상을 통해 개별관념들을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일률이나 모순율과 같은 필연적 진리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살아가면서
감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를 강조했지. 백지 상태에서 경험 하나 하면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요거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로크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인간의 경험이며 본유론자들이 말하는 본유관념은 본유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필연적 진리다. 필연적 진리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본유론자들의 입장보다 로크의 입장이 주였고 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나볼게. 자, 합리론의 입장에 있던 라이프니츠. 본유관념을 부정한 로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럼 잘 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이프니츠는 본유론자인가? 과연 라이프니츠가 본유론자일까? 한번 가보자. 라이프니츠는 본유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서도 본유관념과 보편적 동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보조도 나오죠? 잘 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나왔을 때 입장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본유론자들에 대한 입장이야. 그리고 로크의 입장이야. 라이프니츠의 입장이야. 잘 봐. 로크는 본유론자들에게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박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그냥 습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했어. 라이프니츠도 로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박이야. 또 라이프니츠는 본유론자들과 또 부분적으로 반박이 돼.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철학이 어려운 거고 철학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 답이 없는 이유는 저는 되게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은 근간은 철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뭐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철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어쌤이니까. 네, 어쨌든 개소리 없게 가봅시다.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거 누구랑 입장 비슷하니? 로크랑 입장 비슷해요. 이 사례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로크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 동일률과 모순율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자명하다, 명백하다, 공공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 약간 또 입장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보편적 동의가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본유관념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그리 로크처럼 강하지 않다. 논리성이 조금 떨어질 거야. 가봅시다. 보편적 동의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확실한 논증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지식 획득에 대해 로크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로크의 주장도 한계가 있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철학자는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논리가 막혀. 결정적이 돼서 막혀. 본유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라이프니츠는 지식을 필연적인 진리와 사실적인 진리로 구분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관점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지는 않아. 관점이 다른 거야. 지식에 대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필연적인 진리는 반드시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이다. 자, 필연적인 진리는 반드시 참이다. 동의와 상관없이 참이다. 이러한 그 입장에 따르면 본유관념은 필연적인 진리이며 본유관념으로부터 추론해낸 참인 지식도 필연적인 사실이다. 필연적인 진리이다. 이와 달리 사실적 진리는 잘 봐. 필연적 진리, 사실적 진리.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이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 괜찮아. 예로 이해하면 돼.
사과는 빨갛다.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죠. 초록색 사과 있잖아. 또는 썩었으면 무슨 색깔이니? 막 무슨 곰팡이 핀, 뭐 약간 녹색 이런 색깔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연적이고 개별적이다. 아, 잘 봐. 로크에 비해서 라이프니츠는 현상에 집중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점이 다르니까 애초에 접근법이 달랐던 거야. 아시겠니? 자, 그다음 라이프니츠는 로크가 언급한 필연적 진리는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지식으로 보았다. 그런가 보다. 내려와.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반드시 참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다시 볼게요. 얘는 무조건 참 보증이 안 돼.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인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근거해 줄 수 있다, 증거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수학에서의 검산과 같이 필연적인 진리 그 하나를 검증해 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에게 본유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고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었다. 잘 봐. 아니, 아까 라이프니츠는 필연적 진리랑 사실적인 진리로 구분을 했잖아. 근데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해되는 걸로 그냥 본 거라고요. 로크랑 입장을 다르게 본 거지. 관점이 다르니까.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 볼 때 본유관념은 내재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존재한다. 로크랑 다르지. 로크는 애초에 백지 상태로 봤는데 얘는 뭐야? 존재한다고 본 거야. 이는 그의 핵심 이론이 단자론과 연결되어 왔다. 그는 단자라고 하는 것을 세계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며 인간에게는 정신이라고 하는 단자가 있고 이 단자 안에 본유관념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백지 상태다.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라이프니츠는 단자가 다 있다. 우리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는 자신의 단자론이 로크의 본유관념 비판에 의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 주장은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억지로 볼 수 있다. 왜? 로크는 모르겠거든요. 라이프니츠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뭐랄까요? 무신론자다, 신을 믿는다, 유신론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데 요 세 개의 입장, 본유론자, 로크, 라이프니츠에서는 가장 좀 더 강력한 그리고 자명하게 통할 법만 한 입장은 저는 로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